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검찰의 대북 송금 조작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건 정말 조작극이다라는 말밖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죠. 북한에 돈 보낸 적 없고, 그건 보낸 것도 한 2억 정도 내 개인 돈으로 보냈다라고 주장한 것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주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말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자, 마치 그거 같아요. 국제 마피아, 성남의 국제 마피아 그 깡패들이 감옥에 들어간 뒤에 자꾸 이재명 당시 시장을 물고 늘어졌던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때 검찰이 그랬대잖아요. 축구 좋아하고 SNS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음해를 하라는 그런 얘기를 은근히 했다. 그런 얘기 이미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김성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려고 지금 검찰이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만, 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글쎄 약간 좀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뭔가 작전을 짜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헛다리를 짚는다. 결정적으로 말이 안 된다. 막 열심히 꾸며댔는데 앞뒤가 안 맞거나 사실하고 어떤 객관적인 사실하고 충돌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 소설이 갈수록 망작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한테 제가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대북 송금으로는 더 이상 이재명을 못 엮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은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김성태한테 거짓 진술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검찰이 자기 무덤 속으로 자신이 자기 스스로 수렁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러냐? 지금까지는 조국 장관도 그렇고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더 이상 이 검찰한테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뭐라고 떠들어도 거기에 맞서서 그게 아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 사례들이 늘었습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화영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금 반론을 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대북 송금 소설로는 이재명 못 엮는다. 그런데 미련 못 버리는 검찰.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한 첫 번째 이유는요. 며칠 전에 이화영 의원이 감옥에서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그거예요. SBS 보도는 완전히 허구다라는 거였습니다. 뭔데 완전 허구라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이화영 의원의 옥중 편지에 따르면 SBS 보도는 완전히 허구다. SBS가 자신과 관련해서 또 대북 송금과 관련해가지고 김성태 얘기만 그대로 받아 써서 보도를 했는데 완전히 사실 무근이다. 특히 경기도는 북한에 돈을 보내야 할 만한 일이 없었다. 그 정도로 대북 관계가, 대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이화영 의원 개인을 향해서 지금 쏟아붓고 있는 음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죠. 자, 이화영 전 의원이 옥중 편지, SBS 보도는 완전 허구. 이게 꼭 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SBS가 왜 이러는지 사실 알만하죠. 여러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 각종 보도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악의적이었던 보도를 한 곳이 SBS였죠. 기억하실 겁니다.
동양대에서 동양대 PC 정경심 교수 연구실의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됐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경심 교수의 PC에서는 표창장 파일이 아직까지도 발견된 게 없어요. PDF 파일은 있죠. 완성본은 있을 뿐이지 중간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나온 게 없어요. 또 있습니다. 당시 결정적으로 압수수색도 가기 전에 발견됐다는 보도가 났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은 그 보도가 나간 지 3일 뒤에나 나갔던 거죠. 자, 이건 누가 봐도 가짜죠. 허위죠. 그런 보도를 했던 것이 여러분 SBS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 집 앞에서 짬뽕 시켰나요? 짜장면 시켰나요? 라고 말했던 참 여러 가지로 국민들한테 분노를 안겨줬던 그 SBS가 이번 대북 송금 문제에서도 또 좀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고밖에는 제가 달리 말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화영 의원과 관련된 SBS의 보도는 완전히 허구더라. 자, 어떤 내용이냐? 이화영 의원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 내용을 제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이화영의 입장이라는 보도입니다. 편지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근 김성태와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하여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경기도에 대한 모든 보도는 허위입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 경기도는 김성태와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서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대북 송금이 필요한 경기도에 어떠한 대북 활동도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검찰이 그와 같은 기사거리를 제공한 바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언론의 확정적 보도는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린 언론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요. 이겁니다. SBS가 마치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정보가 검찰에 의해서 포착이 된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근데 검찰은 자신들이 그런 보도를 흘린 바 없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SBS는 어디 걸, 누구 거를 보고 보도를 했느냐? 결국 가짜 뉴스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검찰이 밝힌 적이 없고 이화영 의원이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정말 어떻게 해서 이 보도가 나가게 된 거냐?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찰이 아마 말했겠지. 자기들이 퍼뜨렸겠지. 근데 퍼뜨려 놓고도 지금 자기들은 안 했다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여하튼 이제 이화영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그런 식이라면 우리는 허위 보도를 한 SBS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표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SBS에서 나간 보도는 검찰에서 흘려준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서 확인을 하고 기사를 썼느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검찰도 말해준 것이 아니라는데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지, 가짜 보도지, 가짜 뉴스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SBS는 별다른 얘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여하튼
자,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화영 의원 측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SBS를 직접적으로 겨냥해가지고 바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SBS 보도의 경우 2월 4일 8시 뉴스 버티는 이화영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완전한 허위 보도를 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에 걸려둬서 괜찮다. 이화영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실은 무분별한 보도이다.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조차가 없으며 이건 완전히 허구다. 자, 이런 허구를 왜 SBS에서는 나한테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하였느냐? 라는 게 지금 이화영 의원 측의 주장이자 지적인 겁니다. 뭐 SBS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죠. 검찰과 유착이 돼 있다. 지금도 보면 근데 SBS가 되게 좀 저질스러운 게 언론 노조를 지금 SBS에서 지금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 노조를 등에 업고 완전히 지금 지들 멋대로 설치고 있는 게 SBS 현재 양태입니다. 한편으로 보자면 언론 노조가 얼마나 썩었으면 SBS 같은 애들한테 이걸 내주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내줄 땐 내주더라도 좀 그럴싸한 사람들한테 이 뭐 할 수 있도록 그 노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 노조가 이제 완전히 뭐 망가졌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하튼 이 SBS의 이 엉터리 허위 보도 지금 그 SBS 그 노조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 언론노조위원장 지금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부 사람은 툭하면 유튜브라든지 그 뭐 이렇게 1인 미디어들에 대해서 그 뭐 대단히 비판적이고 되게 그 좀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내는데 뭐 거의 서스름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 가짜 뉴스의 온상이라는 등 왜곡과 그 조롱과 이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되게 이렇게 욕을 많이 퍼부었는데 막상 SBS 자기들은 뭐 하고 있냐고. 이런 가짜 뉴스 퍼나르고 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SBS 자기들이 일단 제일 문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얘기할지 좀 궁금하네요. 자, 여하튼 이 내용을 보시면 이화영 의원의 이 복중 편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김성태 발로 나가고 있는 숱한 언론 보도들은 다 거짓말이다, 허위다 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좀 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화영 의원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은 지금 매우 불리한 여건에 처해져 있다. 하루에 일주일에 2회씩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도 검찰은 계속해서 출석 요구를 하고 있다. 날짜를 조정을 요청하니까 버틴다라는 SBS의 허위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언론도 확인을 한 적이 없다. 게다가 지금 검찰은 2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 자료를 내놓고 이거를 직접 다 보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일정이 무리해서 변호인이 사임을 할 정도다. 제대로 된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제대로 방어권이 보장이 되어야지 진실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화영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의원의 이런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검찰은 지금 끊임없이 왜곡된 언론을 통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요. 재판 일정을 일부러 빡빡하게 만들어서 이화영 의원을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계속돼서 출석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달리 말하자면 검찰이 이화영 의원에게 사실상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백기투항을 하라는 식으로 지금 이화영 의원을 지금 압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거는 정신적인 고문이며 사실상 자백 강요에 해당한다. 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그 중에서도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게 뭐였냐면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 민주당 주최로 해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이렇게 토론자로 그 발언을 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사실상 정신적 고문이다.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게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래서 자백을 강요하는 거다. 달리 말해서 이 피의사실 공표는 정신적 고문에 해당을 하며 아주 부당한 수사 방식이다. 따라서 피의사실 공표로 얻어지는 모든 수사상의 성과물은 증거 능력을 박탈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도 거의 공감을 표시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이화영 의원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여러 가지 압박 역시 사실상의 고문이자 자백을 강요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되게 못된 거지. 지들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수사가 안 되니까 사람을 괴롭혀서 지들이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검찰이 제일 못된 게 그거예요.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상대방을 괴롭혀가지고 상대방이 전의를 상실하고 물러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물러나 있을 때 갑자기 재판을 끝내버리는, 그래서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검찰의 수법입니다. 못된 것이 이 정도면. 한동훈의 어법을 보시면, 화법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답을 안 하고 자꾸 말장난을 하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걸잖아. 답을 안 해.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하지 않고 자꾸 말싸움을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얘는 전형적인 검사 찌끄레기죠. 가장 악질적인 검사의 양태를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하튼 지금 이화영 의원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모든 압박 역시도 사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화영 의원의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괴롭히고 있는 거다. 사실상 학폭이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검찰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이유는 이겁니다. 이 남은 거는 사실상 이제 대북 송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장동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망작이 됐죠. 지들 말마다. 그러니까 아니 뭐 볼 거 없이 이거는 뭐 대장동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망작이 됐어요. 어제 곽상도가 무죄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열받아 했습니다. 저도 열받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닥 불리한 상황이 아닌 것이, 50억을 받은 게 확인된, 더군다나 지가 받은 것도 아니고 아들 통해서 받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에 보세요.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참 엄청나게 노력하는 흔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무죄가 나왔는데 이재명을 어떻게 거기다 그 유죄를 만들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검찰이 보기에도 야, 이거 대장동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검찰이 현재 붙들어 맬 수 있는 거는 대북 송금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뭔가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검찰 온갖 것들을 지금 다 만들어내서 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다? 바로 이거죠. 김성태가 영수증을 제출했답니다. 북한에 돈 보낸 영수증이랍니다. 근데 북한에 돈 보냈다는 돈, 이거 비밀 자금 아니었나요? 불법 자금 아니었나요? 근데 불법 자금을 주고받으면서 영수증을 주고받았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불법의 증거가 남게 되는데 이런 영수증을 주고받았다고요? 야, 황당하네요. 자, 그런데
이런 보도가 한 군데서 난 게 아니라 꽤 여러 군데서 났죠. 그러면서 800만 달러에 대해서 북측에서 받은 영수증까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수증은 송명철 조선아태위원회 부실장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령수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일단 이 기사를 쓴 기자한테 제가 좀 따져봐야 되겠어. 영수증 봤냐 네가? 영수증 봤냐? 제목이 적혀 있었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려면 진짜 이거는 그 영수증을 봤어야지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지도 않고 영수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예, 사기죠. 그건 사기입니다. 이거 영수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예, 이거는 내가 직접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영수증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라 해야지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보지도 않고 이걸 썼다면 이거는 사기지. 제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겠죠. 근데 바보입니까? 정말 바보도 아니고요. 여러분 요즘 영수증 주고 받나요? 돈 거래할 때 영수증 주고 받나요? 영수증보다 더 정확한 게 있죠. 뭡니까? 예, 계좌이체입니다. 계좌이체하면 흔적이 다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영수증 주고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불법 송금이잖아. 불법 자금이잖아. 근데 불법 자금을 주고받으면서 영수증을 받았다고? 영수증을 주고받았다고? 바보니? 솔직히 되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야, 요새는 불법 자금을 주고받으면서도 영수증을 끊어가는구나. 세상 참 많이 바뀌었다. 야, 이렇게 황당할 때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태가 바보도 아니고 얘 깡패 출신이잖아. 그래서 뭐 무식해서 이런 걸 받았나?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영수증을 받아요? 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물이 될 텐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영수증 법원에 제출되는지 한번 봅시다. 왜? 이게 영수증을 실제로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면은 이거는 확인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야, 이게 북한에서 온 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네. 북한에 연락해서 확인해야 돼. 그게 아니면 이거 증거 능력 없어요. 무슨 영수증이야. 택도 안 해주라고 있어. 네? 아니 도대체 아니 이 말은 뇌물 받으면서 영수증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어떻게 비밀 자금인데 영수증을 주고받는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참, 얼척이 없죠. 이미 이 단계에서 보면은 검찰 참 소설 더럽게 못 쓰네. 이게 이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검찰 이제 소설을 점점 검찰 소설이 점점 엉터리 소설을 쓰고 있다. 검찰이 점점 엉터리 소설을 쓴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비밀 자금인데 영수증을 주고 받는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바보짓을 합니까? 하여튼 뭐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 게다가 이미 이 김성태의 진술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거짓말, 가짜, 조작극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요겁니다. 2019년 1월 17일 날 이화영 부지사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통화했다. 이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미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이 됐죠. 왜? 2019년 1월 17일 이재명 지사는 하루 종일 재판을 받느라고 전화 받을 시간이 없었다. 확인이 돼버렸어요. 즉 현장 부재 증명, 알리바이가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검찰은 날짜 숫자를 늘리죠. 2019년 4월과 7월로 갑자기 늘려버립니다. 참 조작극도 조잡하지. 좀 하여튼 이 조잡한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사실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언론이 더 나쁜 거야.
사실 나 같으면 바로 썼겠다. 아니 어제는 1월 17일이라 그러더니 반박이 나오니까 갑자기 날짜 바꾸느냐고 바로 찔렀겠다. 그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지적을 안 해요. 그쯤 되면은 사실은 그건 언론이 아니라 그 나팔수죠. 검찰의 나팔수죠. 자, 그리고 이화영 의원이 앞선 편지를 통해서 이미 밝힙니다. 뭐라고? 쌍방울하고는 나는 쌍방울한테 그러니까 김성태한테 이재명 지사 전화를 바꿔준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김성태 진술로 쌍방울 대북 송금이 마치 이재명을 위한 것처럼 프레임 만들었는데 이거 완전 허구다. 라고 이미 말합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은 뭐냐? 우리는 쌍방울이 북한하고 뭔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라는 얘기를 이미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조작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지금 여러 건으로 대북 송금이 사기다. 검찰이 꾸미고 있는 사기극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 사기극을 계속 말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 가고 싶은 거야. 사실 대장동도 그랬잖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일찌감치 드러난 건데 계속해서 새로운 뭔가를 갖고 와가지고 계속 말이 되는 것처럼 끌고 왔죠.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끌고 와가지고 이 대북 송금 문제를 이슈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당장 내일 모레 금고지기가 들어온대. 아이, 들어오는 거하고 뭐. 그러면서 이재명 수사 속도 낼까 이러고 있어. 이 서울신문 요즘 참 더러워졌죠. 이게 건설회사가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건설회사는 언론사를 가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서울신문을 보면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자, 계속 소설이, 근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다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 오히려 더 소설이라는 거, 이 대북 송금 이슈가 사실은 더 소설이라는 거를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당장 이거 한번 볼까요? 빨리 나가. 직원 내쫓은 김성태 동생 뇌물 증거 없앴다. 증거 없앴다며. 근데 증거가 어디서 나왔지? 이 기사, 이 한경 기사를 감아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CCTV를 끄고 했대. 그러면은 그 증거가 어디 있는데? 없앴다는 증거 어디 있는데? 없죠. 그런데 마치 자신들이 생생하게 본 것처럼 CCTV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이걸 생생하게 쓸 수 있죠? 기자라면은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도 아, 그래요? 혹시 그런데 CCTV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다른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죠?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물어봤다는 거지. 그냥 검사가 해주면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멍청한 새끼지. 이런 것들이 언론이라고. 그러니까 기자의 가장 큰 그 역할이 뭐냐면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한데요? 제가 볼 땐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질문하는 것이 기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질문을 안 하는 거지. 질문을 안 하는 기자, 그때부터는 사실 더 이상 기자라고 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질문 안 합니다. 기자가 질문을 더 이상 안 하니 이게 씁쓸하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오히려 이것들이 이 대북 송금이 이슈가 결국에는 소설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QHGUS님인가요? 쓰레기 언론 보도를 신뢰하는 우매하고 개념 없는 인간들이 국민의 30%. 참, 참 답답합니다. 꿀고구마님, 기자들이 돈 받아먹고. 글쎄, 김만배 돈을 받아먹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계속 이렇게 이 소설을 계속 쓰는 이유,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린다는 거죠. 계속 소설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만 검찰로서는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정황입니다.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앞에 벌써 김성태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거, 김성태 얘기가 순 거짓부렁이라는 게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 검찰이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유, 그거는 뭔가 여기서 자신들이 뭔가 만들어내고 싶은 거지. 뭐 하나만 걸려라 이거야. 자기들이 볼 때 뭐 하나만 걸려라. 조국 전 장관 당시 수사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투망식 공소장이다. 검찰의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뭐 각종 혐의라든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투망식이다. 뭐 하나만 걸려라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다 끌고 와가지고 갖다 붙였다. 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 갑자기 정자동 관광호텔 특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니, 대장동 하다가 백현동 하다가 이제 갑자기 정자동까지 갔어. 그러니까 안 걸린다는 거죠. 걸리는 게 없으니까 자꾸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대북 송금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죠. 대장동에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이 어떻게든 간에 여기 이 대북 송금에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작극을 펼치려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자면 이 검찰의 태도는 좀 한편 좀 측은한 면도 있어. 도대체 얼마나 닭달을 하기 위해서 닭달을 하길래 저렇게 쩔쩔매고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자, 사문난정님, 저 수사 불법임, 별건 수사임. 네, 맞습니다. 이거 별건 수사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 진짜 사람 잡는 거죠. 별건의 별건 수사예요. 별건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죽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덤벼드는 겁니다. 한동훈은 이걸 보고 혐의가 많은 게 뭐 검찰 때문이냐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누가 했는 줄 아세요? 10년 전에 홍만표가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자꾸 이렇게 먼지털이식으로 별건 수사를 계속 해도 되겠냐 하니까 어떻게 그 혐의가 계속 나오는데 어떡하느냐고, 그게 검찰 때문은 아니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벌써 10몇 년 전에, 벌써 15년 전에 홍만표가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홍만표 하는 짓이나 지금 그 한동훈 하는 짓이나 같다는 얘기죠. 사람과 세상님, 범죄 공장이 검찰청이다. 자, 엔젤빛 그림TV님, 개검들이 이재명 대표 발길 손길 거친 곳은 다 뒤진다. 자,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자꾸 별건 별건의 별건 수사를 하는 이유는, 할 수 있는 거는 언론 때문에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요,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자꾸 하니까 이거 별건 수사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뭐 하나 걸려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수사를 자꾸 그 양을 늘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 그때는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 참 그런 거 보면
언론의 수준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뒤로 가고 있다. 지금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그때 언론 수준보다 지금 그 검찰 기자단 수준이 못해요. 그때 나왔던 지적을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야, 이거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댓글 한번 볼까요? 아딸님, 소년 시절에 다니던 공장도 압수수색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최운자님, 언론이 사람을 죽인다 라고 하셨고요. 신철호님, 이미 검찰 끝났다. 정권 교체되면 처절한 지옥행.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